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역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 등을 설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직원들이 오염되고 부정부패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재명입니다. 어려운 자리라고 해서 피하지 않겠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온 것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야당의 파상 공세에 직접 맞서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역으로 따질 건 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국임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굳이 보지 않아도 그림은 그려집니다. 또한 거기에 맞서서 국임당 의원들을 팩트로 맞서면서 그들을 후려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국정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적폐보다 더 적폐짓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캠프의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은 어제도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대장동 제보자를 최소한 3사람 만났다. 제보 내용을 공개할 때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곧바로 민주당에서 서른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서른 의원에 대해서 과도한 주장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승복의 정치 전통을 지켜주기 바란다. 선당 후사의 초심으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 서른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우려라고 하기에도 동지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했다면 당 안팎의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의 집단지성을 무시하고 단정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 중진의 모습은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서른의 이 같은 행위는 같은 민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었죠. 강한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곽상도에 대한 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곽상도 역시도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김만배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을 뇌물로 판단을 했고 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표 1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도 판단을 했습니다. 김 씨가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만배의 배임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액수미상으로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0억 원 가운데 55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어제 김만배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으로 출석을 해서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나왔고 또 이날 조사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었죠.
녹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실상 녹취록의 증거 효력에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주변에 날고기는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미 사전에 충분히 조언을 들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국힘 게이트이자 정원검 카르텔 게이트인데 이걸 이재명 지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적폐무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과연 어떤 형태의 수사로 이어질지, 검찰이 또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 설마 진짜 감방 갈 사람들은 다 빼주고 껍데기들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런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특히 김만배가 구속이 되면 곽상도의 기소는 기정사실이 될 텐데 곽상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죠. 그러자 윤석열이 또 입방구를 털었습니다. 윤석열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당연하다. 그런데 뒤늦은 철저 수사 지시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과 여당 후보와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더 우려한다. 대장동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고 해놓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입장과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면서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며 그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당신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어디서 감히 선거 중립을 떠들고 부적절한 처신을 말합니까? 윤석열이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윤석열을 향해 토론회에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가하고 있는 유승민이 어제 윤석열의 손바닥 왕자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22년 정치하면서 그런 후보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면서 후려쳤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미신 공격은 전략이 아니다. 윤석열은 미신, 주술, 사이비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처음에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가 있는 사진을 보고 제 대변인에게 가짜 뉴스를 전하냐고 화를 냈다. 그만큼 사실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여러 제보를 받았고 제가 토론회에서 천공, 이병환, 노병환, 지장 스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윤석열이 토론 끝나고 제게 천공이란 사람이 정법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공적 자리 중에서도 공적인 자리다. 공직이 아닌 사람들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들이 무속이나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건 자유지만 대통령은 과학과 합리,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해야지 이런데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말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성경책을 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 후에 아내 김건희가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는 기도 안 차는 말을 냈습니다. 무속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구약성서를 다 외웠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 구약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본인조차도 헷갈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 털 수 있을 때 많이 털어야지요. 머지않아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